저는 29살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2년간 만나던 남자친구와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문제가 조금 생겨서 파혼했고 결국 완전히 헤어졌어요. 원래대로라면 천천히 준비해서 올가을에 결혼할 생각이었는데 정말 우연한 계기로 예비 신랑의 본 모습을 알게 되었어요. 덕분에 천만다행으로 미리 피할 수 있었습니다. 결혼 예정은 오는 9월이었는데 예비 신랑과 시댁 쪽에서 사정이 좋지 않다고 해서 저희 부모님이 신혼집도 해주기로 하셨거든요. 하마터면 기본도 안 된 인간들 때문에 부모님 돈까지 빌릴 뻔했네요. 연애는 고작 2년 정도밖에 안 했지만 저와 남자친구는 꽤 오래 알고 지낸 사이예요. 대학교 다닐 때 같은 과 선후배 사이로 만나서 지금도 한 다리만 건너면 다 아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저희가 다니던 학과가 전국에 몇 개 없는 약간 특이한 과라서 졸업생들 대부분은 전문직이나 공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저와 남자친구의 평균 수입도 또래에 비해서 높은 편이고 일 자체도 그다지 힘들거나 스트레스 받는 일은 아닙니다. 같은 직종에서 일하는 남자와 결혼해서 살면 서로 이해하고 살며 여유 있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겠다 생각했어요. 대학 다닐 때까지만 해도 그다지 친한 사이는 아니었고 얼굴만 알고 오고 가며 인사만 하던 사이였는데 사회생활 시작하고 나서 대학 동문 모임에 나갔다가 거기서 인연이 되었어요. 2년 동안 이 남자와 만나면서 여유 있고 마음 편하게 연애를 할 수 있었습니다. 어차피 서로의 사정 다 알고 비슷한 상황이라 쉬는 날도 똑같고 휴가도 비슷한 시기에 갈 수 있어서 결혼을 하더라도 제가 꿈꾸던 이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작년 연말에 남자친구가 제게 먼저 프로포즈를 하고 결혼 준비를 하게 되면서 알게 된 사실은 이 사람이 생각보다 모아둔 돈이 별로 없더라고요. 저와 나이 차이는 4살이었지만 회사 생활 시작한 연차로 따지고 보면 겨우 1년 차이였고 이 업계에서는 다니는 회사는 달라도 연봉만큼은 대충 서로 다 알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 정도면 아무리 저축을 못한다 쳐도 최소한 7, 8천 정도는 모았어야 하는데 그 돈의 반도 안 되는 돈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평소에 주식이나 코인 같은 재테크도 거의 하지 않는 사람이고 월급 대부분은 은행에 적금이나 최소한의 펀드 정도만 하고 있었는데도 지금까지 1억이 좀 넘는 돈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당장 저와 결혼 준비를 시작해야 할 남자친구는 2천만 원도 모아두질 못하고 있어서 이 돈으로 어떻게 집을 장만하고 살림살이를 맞춰야 하나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나중에는 내가 이런 사람과 결혼해서 잘 살 수 있을지 자신감까지 없어졌습니다. 결국 결혼을 취소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남자친구가 자신은 지금까지 부모님 도움을 하나도 받은 적 없고 취업한 이후로 학자금 대출 갚고 집안 형편도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님 빚을 갚아드리는데 돈을 적지 않게 사용했답니다. 조금 무리해서 빚부터 청산하다 보니 지금은 학자금 대출도 다 갚았고 부모님 빚도 다 갚고 예전보다는 상황이 좋아졌다며 우리 결혼하고 나면 예전만큼 시댁 상황이 발목 잡진 않을 거란 말로 저를 설득했어요. 많은 고민 끝에 그래도 허튼 곳에 돈 쓰지 않고 착실하게 살아온 것 같아서 계속 결혼을 진행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대신에 결혼하고 나서는 우리 두 사람의 모든 수입을 제가 관리하기로 했고 양가 부모님에게 보내드리는 용돈과 생활비 재테크까지 모두 제가 다 알아서 하는 걸로 결정했어요. 아직 장가도 가지 않은 아들에게 금전적인 도움까지 받아야 할 정도의 시댁은 우리가 결혼할 때도 도움받기는 힘들 것 같았습니다. 막상 결혼 준비는 계속 이어서 하기로 했지만 남자친구에게 돈이 별로 없다는 것은 완전 제 계산 밖이라 앞이 너무 막막했습니다. 당장 두 사람이 가진 돈으로 회사 근처에 집을 얻기에는 터무니없이 모자랐고 대출을 받아서 억지로 맞춰보려고 해도 이러다간 혼수는커녕 밥통 하나 살 돈도 없겠더라고요. 정말 남자친구가 이 정도로 준비가 안 되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고 이런 상황에서 왜 나한테 프로포즈를 했는지도 이해 안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에게 결혼을 하겠다고 일단 말씀은 드려놨는데 막막하게 앞이 보이지 않아서 혼자 끙끙대고 있으니까 아빠가 조용히 저를 부르셨어요. 신혼집 문제 때문에 그래. 전세금은 아빠가 빌려줄 수 있어. 대신에 몇 년 안에 너희들이 열심히 돈 모아서 내 돈 갚아야 한다. 저도 염치가 있지. 일단 괜찮다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고 거절하고 싶었는데 그건 마음뿐이었고 현실은 부모님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절대 부모님에게 신세지지 않기 위해서 20대 때 열심히 돈을 모았는데 아빠에게 큰 돈을 빌리게 된 것이 너무 싫고 짜증나더라고요. 하지만 몇 년만 그렇게 살면서 열심히 돈 모으다가 4년 후에 저희 힘으로 집 구해서 당당하게 아빠 돈 돌려드려야겠다 생각하고 남자친구와 제가 더 열심히 살기 위한 전화위복의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혼수는 남자친구가 가지고 있던 2천만 원 안에서 필요한 모든 살림을 다 맞추기로 계획을 잡았고 예산을 짜보니 그리 넉넉하진 않았지만 필요한 건 어느 정도 구색을 맞출 수 있겠더라고요. 그 밖에도 돈 문제로 사소하게 충돌하는 것들도 많았지만 어느 커플이건 결혼 준비를 하면서 의견 충돌이 안 생길 수 없는 거라 생각하고 제가 한 발 양보하고 참고 넘어갔습니다. 예물이니 예단이니 하다못해 결혼식장 고르는 취향마저 달랐고 그 과정에서 남자친구가 아닌 그쪽 부모님의 입김도 들어오는 것 같아서 솔직히 기분이 많이 나빴어요. 보태주는 거 하나 없이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사람들만 많아진 것 같아서 이게 제가 결혼을 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무튼 연애할 때는 알 수 없었던 서로의 많은 단점들이 보였지만 남자친구가 그래도 직장 내에서 평판도 좋은 편이었고 평소에 술, 담배 안 하고 운동하면서 자기 관리도 잘하는 착실한 사람이라 일단 결혼하고 나면 다 괜찮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돈 문제가 자꾸 마음에 걸려서 약간 찝찝하게 남아있었는데 앞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정신 차리고 열심히 모으면 문제될 건 없을 줄 알았어요. 신혼집 문제도 해결되고 예식장과 혼수도 어느 정도 결정을 하고 나니 진짜로 내가 시집을 가는구나 싶은 마음이 들어서 설레는 마음 반 얼떨떨한 마음 반이었죠. 딱 하나 남자친구가 모아놓은 돈이 별로 없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지만 그동안 학자금 대출 갚고 집안 사정이 있었다고 하니 앞으로 내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겠다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2주 전에 남자친구 만나서 데이트하고 저녁을 먹고 있던 중이었어요. 그 전에 백화점 구경하면서 예물로 할 만한 반지도 구경했는데 역시나 제 눈에 들어오는 예쁜 것들은 가격이 엄청 비싸더라고요. 예산만 넉넉하게 있었다면 갖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결혼할 수 있었을 텐데 살짝 아쉬운 마음이 들긴 했지만 지금 상황 맞춰서 마음속으로 적당한 걸로 정해두고 왔었죠. 그런데 밥 다 먹고 커피 마시고 있었는데 남자친구가 갑자기 자기 핸드폰을 만지작대더니 자기, 이거 보더라도 너무 놀라지 마. 하면서 제 앞에 핸드폰 화면을 들이밀더라고요. 무슨 이벤트를 하는 건가 속으로 엄청 기대했는데 핸드폰 화면에 보이는 건 은행 계좌 잔고가 적혀있는 화면이었어요. 이게 뭔가 싶어 남자친구의 얼굴을 쳐다봤더니 아예 핸드폰을 제 쪽으로 쓱 밀어주면서 마치 확인해보라는 듯 당당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깜짝 놀라 이게 지금 뭐냐 물었더니 남자친구는 잔액을 똑똑히 확인해보라고 하길래 무슨 영문인지 몰랐어요. 핸드폰을 들어서 확인해봤더니 남자친구 이름으로 된 적금 통장과 주식 계좌에는 7천만 원이 넘게 들어있었습니다. 우리 결혼한다고 해서 시부모님이 주신 돈인가 싶었는데 그건 아니었고 남자친구가 직장 생활한 뒤로 지금까지 착실하게 돈을 모아오고 있었어요. 사실 학자금 대출은 처음부터 없었어. 우리 부모님이 급전 필요하다고 하셔서 빌려드린 적은 있지만 금방 돌려받았고 취직하고 난 뒤로 지금까지 계속 모아온 돈이야. 프로포즈하고 미리 내 돈을 다 꺼내놓으면 사라지고 없어질 것 같아서 숨겨왔던 건데 이젠 집이며 혼수까지 다 해결된 상황이니까 우리 결혼하면 이 돈은 너가 관리해. 제 앞에서 너무 해맑게 웃으며 이야기하는 남자친구가 어처구니 없었어요. 마치 자기가 현명하게 행동해서 목돈을 아낄 수 있었다면서 칭찬해달라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집을 우리 아빠가 해주기로 했고 혼수로는 남자친구 돈 2천만 원밖에 쓰질 않았죠. 애초에 이 정도 돈이 남자친구에게 있었으면 아빠한테 돈 빌려달란 소리 안 하고 은행 대출 조금 받아서 적당한 아파트 전세 얻을 수도 있는 돈인데 그동안 왜 아무 말 안 하고 조용히 있었을까 싶었습니다. 속에서 답답함과 우라가 치밀어 올라 머리가 뜨끈뜨끈 열이 올라올 지경인데 남자친구는 제 앞에서 해맑게 웃고 있으니 우리가 참 생각하는 것이 많이 다르구나 싶더라고요. 갑자기 아빠한테 너무 미안해지고 얘는 무슨 생각으로 예비 처가부모님이 신혼집 얻어준다고 할 때 아무 말도 없이 있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남자친구에게 가진 돈 있다는 소리를 왜 처음부터 안 했냐고 물었더니 너무나도 태연한 표정으로 처음부터 돈이 있다 그랬으면 내 돈은 집 구하는데 다 써버렸을 거 아니야? 이젠 집 문제부터 혼수까지 다 해결됐으니까 우리가 가진 돈으로 투자를 할 수도 있고 돈을 좀 더 모으면 전세 끼고 집을 살 수도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무리 저 말이 맞는 말이라 해도 처음부터 작정하고 제 부모님을 속인 꼴이 되는 거라서 이건 정말 아니다 싶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제가 이 상황에서 화를 내는 것이 이해가 안 간다는 듯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쳐다보고 있었고 한참 뒤에 겨우 한다는 소리가 내가 돈 안 쓰고 모아놓은 게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하는데 내가 미친 건지 얘가 정신이 나간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처음부터 남자친구에게 우리 결혼 준비 시작하면서 가진 거 다 오픈한 상태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너는 그동안 이 돈 숨겨놓고 어쩔 생각이었냐고 따져 물었죠. 우리 아빠가 신혼집 안 해준다고 했으면 너는 어쩔 생각이었어? 그럼 그때 가서 사실은 돈이 있었다고 할 거였어? 남자친구에게 너가 한 행동은 우리 부모님을 간본 것밖에 안 되는 짓이고 나는 그게 너무 화가 나서 자존심이 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너무 크게 화를 내고 정색을 했더니 남자친구가 오해라면서 자기가 그렇게까지 계산해서 한 행동은 아니라 하네요. 뒤늦게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남자친구가 미안하다고 제게 사과를 했지만 저는 지금 이 상황이 너무 화가 나서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일단 같이 있고 싶은 생각도 싹 사라져서 집에 가야겠다고 자리에서 일어나 돌아왔어요. 그날 밤늦도록 남자친구에게서 미안하다는 말과 자기의 생각과 입장을 설명하는 카톡이 날아왔지만 읽어볼 필요도 없고 답장을 할 생각도 없었어요. 저와 부모님을 상대로 사기치고 속였다는 생각에 배신감이 너무 크게 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아빠에게 그대로 이 상황을 전부 말씀드렸어요. 제 부모님도 당연히 수중에 현금이 남아돌아서 저희에게 집을 해주신다고 한 상황은 절대 아니었거든요. 하나뿐인 딸이 시집 가는데 고생하고 살지 않았으면 하는 좋은 마음으로 해주기로 하셨는데 남자친구가 부모님의 그 마음까지 더럽힌 것 같아서 너무 죄송했어요. 아빠도 당연히 제 이야기를 듣더니 화가 많이 나셨고 결혼도 하기 전에 뭐 그런 자식이 다 있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제게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냐 물으시길래 전 그냥 이 결혼은 안 하고 싶다고 애초에 이런 남자 믿고 평생 같이 살기 싫다고 말씀을 드렸죠. 다행히도 제가 살 신혼집을 정식으로 계약을 한 건 아니었고 부동산 통해서 집만 확인하고 집주인과는 다음 주에 만나기로 했던 거라 그냥 약속 자체를 취소하기로 했어요. 결혼하고 신혼집으로 쓰려고 했던 건데 계약 못하겠다고 하니 부동산에서 무슨 일이냐고 묻더라고요.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고 제가 결혼을 못하게 됐다고 파혼해서 그런 거라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더니 다행히 그쪽에서도 잘 이해해 주셔서 좋게 넘어갈 수 있었죠. 신혼집까지 취소해둔 상황에서 남자친구에게 다시 전화 걸어서 우리 결혼은 취소고 방금 부동산에 전화해서 신혼집 계약하기로 한 것도 취소했으니까 너도 알아서 예식장이며 혼수 예약한 것들 다 취소하고 너네 부모님한테는 너가 알아서 직접 설명드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행히도 저희는 손해본 건 없었지만 예식장 예약금이나 웨딩 촬영 스튜디오 예약금도 전부 남자친구가 결제해 놓은 거라서 이래저래 손해는 많이 봤을 거예요. 저는 그동안 만난 시간도 있고 우리가 서로 가까운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니 앞으로도 계속 업무적인 이유로 마주칠 수 있을 것 같아서 최대한 좋게 끝내려고 했죠. 그래서 깔끔하게 정리하자는 건데 남자친구의 생각은 저와는 좀 다른 것 같았습니다. 자기가 돈을 낭비하고 더 쓴 것도 아니라 아껴준 건데 왜 그걸 이해 못 해주냐면서 저한테 따져 묻더라고요. 그리고 파혼을 원하는 건 제 쪽인데 예식장이나 이런저런 것들 취소한 손해까지 본인이 왜 다 떠안아야 하는지 모르겠답니다. 파혼하고 싶으면 금전적인 손해를 전부 보상해줘야 한다네요. 전화로 한참을 싸웠는데 도무지 결론도 나지 않고 남자친구는 왜 제가 파혼 결정을 하게 된 건지 그 자체를 이해 못하더라고요. 그냥 자기가 금전적으로 손해보기 싫다고만 하고 왜 그 많은 돈을 자기가 다 보상해줘야 하냐면서 나중에는 거의 울다시피 징징댔어요. 다 큰 남자가 징징대는 목소리를 듣고 있는데 너무 짜증나고 이런 인간이랑 결혼해서 내 인생 맡기려고 했다니 아찔한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더 이상 말다툼하는 것 자체가 싫어서 위약금이고 뭐고 너가 알아서 하라 해놓고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이렇게까지 망가진 상황인데도 끝까지 저나 제 부모님에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파혼하면 자기 손해보는 돈 이야기만 하면서 징징대는 꼴이 정말 보기 싫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결혼하기 전에 그런 놈인 걸 알았으니 다 괜찮다고 그냥 잊으라는데 제가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결혼이고 뭐고 우리 사이는 이대로 다 끝난 거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며칠 전에는 한밤중에 울면서 전화하더니 저랑 절대 못 헤어지겠다고 다시 생각하라며 질질 짜더라고요. 정말 너무 찌질하고 내가 이 남자의 어떤 면이 좋아서 결혼까지 하려고 했을까 하는 후회가 들면서 오만정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회사와 대학 동문 모임에 다 소문내고 이야기해버리기 전에 그냥 조용히 헤어지자 했어요. 괜히 이상한 소문 나면 앞으로 오빠 얼굴이나 들고 다닐 수 있겠어? 조용히 성격 차이로 파혼한 걸로 해. 그게 서로 좋지 않아? 진짜 다 끝난 거니까 앞으로 다신 제게 전화하지 말라고 했어요. 안 그러면 너가 우리 아빠 속이고 돈 뜯어내서 사기 결혼하려고 했던 거 소문내겠다 했더니 그 이후로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연락 온 적 없습니다. 나름 오랜 시간 알고 지냈고 진지하게 결혼 준비까지 했던 사람이라서 그런지 다 끝났지만 조금은 찝찝하기도 하고 마냥 후련한 기분은 아니네요. 용서해주고 넘어갈까 싶다가도 이런 남자를 믿고 어떻게 평생을 함께 살 수 있겠어요? 상대방 부모까지 속이고 딴 주머니를 차는 것에 아무런 죄의식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분명히 결혼해서 같이 살다 보면 나중엔 저까지 속이려 들 게 뻔한 일이었죠. 저를 믿고 선뜻 지원해 주시겠다고 결정하신 부모님에게도 너무 미안한 마음뿐이고 앞으로는 딴 생각 말고 가족들이랑 잘 지내면서 일이나 열심히 하고 돈 모으면서 살래요. 좋은 사람 고르는 눈이 아직 제겐 없나 봐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